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도면을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현재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못했고, 제가 그 부분이 준비가 돼서 영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도면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시공자로서 어떤 도면을 보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샵을 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샵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샵을 친다라는 게 샵 도면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아무래도 시공자로서 일을 해봤고 제가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계 과정을 통해서 건축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도면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에 보면 건축가의 업무를 정해 놨고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설계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를 따신 건축가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업무가 설계 업무이고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으로 설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의해 놓은 각 단계를 따왔고요.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주 좋은 블로그를 찾았고요. 영상 후반에 그 링크를 보여드릴 거고 이 영상 설명란에 공유해 드릴 건데 그 블로그에서 보여주신 사진들을 따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건축주와 상의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초기안, 2차안, 최종안을 보면 약간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로그에서 보여주셨던 도면은 손으로 그리셨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런 식으로 사용될 거고 하면서 건축주와 토의를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설계, 기본 설계라고도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고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설계가 끝나면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인허가 신청이라 하면 우리가 이쪽 대지에 건축물을 짓겠다라는 것을 정부의 허가를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해서 실제로 공사가 돼야 되는 설계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로서 우리가 보는 도면은 실시 설계 도면입니다. 이 CC 설계 도면이 끝난 후에 착공 신고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착공 신고가 완료가 되면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두 가지 도면을 보여주셨고요. 중간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 이렇게 도면을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상세하게 보면 조금 더 실시 설계 단계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공자가 보게 되는 도면은 실시 설계 단계가 끝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제가 앞에서 구체화됐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타일이다 그러면은 타일이 어떤 스펙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시공자로서 그 타일을 살 건지 아니면은 조금 똑같은 품질인데 좀 더 싼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자로서 제안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시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시 설계 단계 자체에서 끝난 도면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우는 건축가한테 실시 설계 도면에 이 부분의 정보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 도면 자체에 모든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시공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가 샵 도면을 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시공자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실시 설계 도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실시 설계 도면이 끝난 것을 봤을 때 공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 모든 정보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조금 알아보기 불편한 도면이다라고 보면 그때 샵 도면을 친다. 실시 설계 도면을 기본으로 해서 샵을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샵을 칠 건지 아니면은 건축가한테 도면을 달라라고 요청할 건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도면을 보면 볼수록 점점 시야가 트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샵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너무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구조 도면, 부재 일람표를 보시면은 기둥이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재 크기가 어떻게 되고 주근이 몇 강도에 몇 개가 들어가고 띠철근이 몇 강도에 몇 간격으로 시공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음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띠철근,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철근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철근에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음철근이나 저런 띠, 고리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도면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면은 설계 입장에서 건축가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정보를 준 겁니다. 이음 길이도 도면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런 정보를 다 줬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 정보를 가지고 시공을 해라라는 얘기고 샵 도면은 이것이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음철을 이음 길이 뭐 갈고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서 철근 한 개 한 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공이 돼야 되는지들을 명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리고 길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추천할 만한 블로그가 이 두 가지이고요. 제가 링크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본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추정을 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해양부 뭐 이름이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서 조금 다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놨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고 우리가 시공자로서 보는 도면이 실시 설계 도면이며 실시 설계 도면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도면을 토대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샵을 친다. 그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시공자로서 일을 할 때 도면에 대한 이제 이해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